안녕하세요. 한 주간 쌓아왔던 고민들 한 방에 해결해보는 시간 금주 한방의 이혜린입니다. 먼저 이번 주 수급으로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고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눠보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 한 방에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금주 한방의 명의죠. 오리등홀딩스 권영우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그럭저럭 잘 보냈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 저희 주식 남녀 앞에 코너에서 따뜻한 한마디를 좀 나누는 장면이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고민 많으실 거거든요. 대표님의 따뜻한 한마디도 좀 궁금합니다. 고민하고 계신데요? 이럴 때는 사실 저도 이제 주식을 오래 해왔지만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고 돈을 많이 잃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돈을 잃으면 잃을수록 좀 더 많이 먹고 잘 자고 또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좀 따뜻한 거 많이 드시면서 주식창은 좀 한동안 덮어두시는 전략도 예,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 보면 볼수록 스트레스 더 받거든요. 지금 사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그럴 겁니다. 반도체는 어쨌거나 주도주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4,000p, 5,000p 그 이상을 갈 때는 반도체가 꼭 필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참고하셔서 좀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따뜻한 우리 대표님만큼 또 건강부터 챙기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현실적인 공감 나눠주셨는데 잠시 뒤 저희 사연을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 때 이 공감 또 한 번 또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외국인과 기관 수급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가장 1위에는 HD현대 중공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연일 밀리던 한미 팩트시트 발표가 되면서 조선주 시동이 걸렸는데 1위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2위에는 KB금융이 나와 있습니다. 호실적은 물론이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10월부터 매집해 나가고 있고요. 바이오의 해가 다가오고 있죠. 지금 벌써부터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3위 셀트리온부터 알테오젠까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주가는 박스권 흐름이지만 기관 15거래일 연속 러브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자는 외국인의 순매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탑10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외국인의 1위도 기관과 함께 셀트리온입니다. 양쪽에서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도 꾸준히 담아가고 있네요. 3위 현대차와 함께 바이오 안에서도 주인공이죠. ABL 바이오가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조선픽은 HD한국 조선해양이었는데 이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으로 또 다음 주를 미리 준비해 봐야 할까요? 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기관의 매수가 집중했던 이 KB금융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 나눌 때 고배당 종목들 금융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좀 불만을 표하고 싶어요. 너무 잘 갔거든요. 네, KB금융 일단 11월 들어서만 6거래 연속 또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의 흐름이 좀 중요합니다. 금융주 안에서도 오늘은 좀 크게 밀렸거든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더 크게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좀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기대감이 좀 꺼진 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하락이 사실 크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2.9% 정도 오늘 하락이 나왔고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적은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음봉이 길게 보여도 사실 보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KB금융은 이제 이렇게 알다시피 그 국민은행이죠. 우리 사거리에 하나씩 있는 국민은행인데 이게 워낙 독보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부터 이제 창출되는 예대마진이라든지 그런 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은행들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이익이 많이 남는 편인데 이번에 실적을 좀 오픈을 해서 보니까 이게 은행뿐만이 아니라 비은행 계열사들, 증권, 보험, 카드
이쪽에서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좋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이게 영업이익이 한 5조 700억이 나왔는데 지금 한 6조까지도 돌파할 거다 뭐 이런 지금 전망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익적인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금융 지주사들 중에서 PBR 1배 가까이 되는 게 지금 KB금융이 거의 독보적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눌렸을 때 좀 더 가져가시면 이거 좀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 주주 환원율이 50% 정도 되니까 네. 어떤 배당에 대한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사실 배당을 목표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돈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KB금융이 안정적으로 좀 모아가기 좀 좋은 그런 구간이고,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B금융도 뭐 눌렸을 때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능도 끝났고 찬바람 솔솔 부는 만큼 KB금융 배당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현재 구간 눌림목에서 담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관련해서 배당주들 또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면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3차 상법 개정안 발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또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또 한 번 시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KB금융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은행이나 지주사 섹터 전체로 봤을 때도 좀 긍정 보내주실까요? 저는 일단 부정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단 금융 지주사,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실 베팅을 하는 건데, 이 안에서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안전한 매매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지주사를 고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상품도 뭐 그럴 거면 차라리 채권에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환율에 베팅을 하셔도 되는 거고 한데,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 이 지주사 보험주 이렇게 좀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도파민이 좀 낮게 나오잖아요. 네. 주식 그래도 매매를 할 때는 좀 카타르시스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주사는 좀 너무 느린 움직임으로 가다 보니까 금융주는 약간 제가 비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저번에 이제 사전 미팅 때 금융주랑 보험주랑 지주사는 좀 내가 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잘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옥석 가려보자라는 이야기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KB금융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외국인 순매수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발표가 됐는데, 자동차도 이 관세 15% 인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 호재잖아요. 근데 주가를 봤을 때는 살짝 의아했거든요. 오늘 오히려 주가 2%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팩트시트 발표 왜 현대차 주가에 딱히 반영이 안 된 걸까요? 오늘 시장이 뭐냐면 딱 현대차는 시장을 그래도 어떤 시장 충격에서 방어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고, 외국은 보면은 최근 나흘 동안 산 금액보다 오늘 판 금액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마이너스 1.97% 정도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 이 정도 하락은 괜찮다. 시장이 지금 조정이 좀 많이 나온 상태에서 현대차가 마이너스 2% 정도면 오히려 좀 더 빠졌을 때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사실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관세 15%로 이제 합의가 되면서 이제 조인트 팩트 시트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15%는 확정이 된 거죠. 15%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전에 25%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15%로 바뀌었으니까 10%에 대한 이익은 더 생긴 셈입니다. 근데 애초에 그 관세가 생기기 전에는 현대차가 무관세였어요. 그래서 이 무관세에서 15%를 내야 되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익이 그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이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환율도 그렇고, 지금
공장,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공장들, 아이오닉 5를 지금 하고 있는 라인들,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7만 대에서 3만 3천 대로 줄였고,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지금 1000대 생산하던 거를 3만 5천 대로 생산했다는 거죠. 이걸 지금 2030년까지 거의 80% 정도로 미국 생산량 매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현대차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만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관세 15%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대차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율이거든요. 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환율 1%당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2천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환율 국면에서 굉장히 환차익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고, 지금 환율이 만약에 꺾인다. 근데 저는 꺾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했잖아요. 구두 개입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환율을 이렇게 오르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원화 수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원화 수요가 없고 달러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대기업들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원화로 환전을 해야, 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해야 그래야 원화 수요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환전을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해외에다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국내에 있는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국내에 있는 것도 지금 라인 줄이고 있고 축소하고 있고 해외 투자하고 있는 마당에 국내에다 지금 뭐 원화로 환전할 이유가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요소들이 원화 약세를 일으키고 있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니까 이제 대외 순금융자산이 지금 3,700조잖아요. 미국 주식을 계속 사고 있으니까, 채권도 그렇고 지금 미국 자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원화는 지금 수요가 약화가 되고 있는 게 여러 요소에서 다방면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4천 간다, 5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라. 그래야 원화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환율의 추세를 꺾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난주에도 제가 느꼈는데 네. 긍정 종목을 바라볼 때 눈이 반짝반짝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좋아하시고 아닌지가 딱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현대차 안에서는 고환율 수혜 그리고 이제 관세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채팅창에서 그럼 현대차 신규 접근이나 추가 매수는요? 이런 질문도 좀 있거든요. 좋죠. 좋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네. 한번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 눌린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6만 원 언저리에서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확대를 하셔도 되고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라인 일단 26만 원으로 딱 그어놓고 여기서 비중 확대나 추가 매수 그리고 또 신규 접근까지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현대차 개별적으로만 좀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부품 많잖아요.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는 걸까요? 자동차, 네. 현대차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 소형 부품주들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는 현대차가 좀 탄력을 받고 상승세가 나와야, 그래야 좀 이제 섹터 내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강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반도체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 기판 쪽들, 유리기판도 그렇고 이제 전공정, 후공정, 장비주들까지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현대차도 이 고가권까지 지금 도달을 좀 하는 그런 어떤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줘야 소형 부품주들도 같이 좀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일단 오르면 부품주도 가겠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ETF도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바스켓 매매식으로 같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섹터 자체로 좀 기대를 해보는 것보다 현대차 일단 선봉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동차 전반적인 전망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는 이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모두 집중되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정말 한 주 내내 쌍끌이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전장에 또 신고가 경신해내는 모습이었죠. 사실 셀트리온은 요즘 좀 모멘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 상태잖아요. 그래서 CDMO 안에서 오히려 셀트리온이 더 부각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 종목 자체로 좀 기대감이 좀 많아진 걸까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바가 정지가 돼서 좀 반사 효과를 누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고 지금 3분기 연결 기준에서 매출이 1조 290억이고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매출이 16% 정도 늘어나고 그 영업이익은 45%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으로만 놓고 봤을 때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를 시켜줬던 중요한 재료는 실적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알테오젠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오늘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네. 실적 발표 나와서 전년도 대비 몇 프로더라? 900%? 네, 900%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웅제약, 뭐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상승이 지금 퍼포먼스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분위기가 아예 전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추가 업사이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내가 만약에 지금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전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지금 박스권 돌파한 요 상단, 요 매물대를 돌파한 요런 자리들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 19만 원 언저리에서 1차 매수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강한 긍정 주셨고 목표가로 19만 원 먼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셀트리온 설명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음 주까지 좀 제약바이오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몇몇 종목들 언급이 됐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몇 가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안에서요? 네. 저는 이제 저는 한 놈만 팬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을 거의 한 2달 전부터 40만 원대에서도 말씀드리고 30만 원 그 후반대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알테오젠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 흐름이 지금 신고가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55만 원 사실 좀 비싸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차익 매물 나오면 투심이 좀 꺾이면서 50만 원 초반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일단 들어가기보다는 이것도 조정식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잠깐 대표님의 탑픽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알테오젠 꼽아주셨고요. 다음 주까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급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금주 한방의 꽃이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서 시원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식남녀 네이버 밴드에 사연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선정되신 분들께는 금주 한방과 정말 어울리는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저희에게 오늘 첫 번째로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어디에? 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우 전문가님. 저는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감에 꽤나 들떴던 투자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국 소비주 다시 주목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와서 카지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평단가 18,000원 정도에 파라다이스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어닝 서프라이즈는커녕 어닝 쇼크가 발표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저는 손절도 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큰 손실을 안게 됐는데요.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미리 담아두었던 한국전력이 실적이 잘 나와준 덕분에 파라다이스의 손실을 일부 메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권영우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건 파라다이스의 전망뿐만이 아닙니다. 실적 시즌 변동성에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어닝 쇼크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실적이 잘 나온 배당주들은 지금부터 비중을 늘려야 할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도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첫 번째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한 가지 사연에 세 가지 고민이 담겨 있었는데 일단 저희 중국 소비주 카지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파라다이스인데 1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어닝쇼크로 현재 손실 구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상반기에 카지노주, 하반기까지 너무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좀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었거든요. 이걸 기억해보면 살짝 뒤통수를 좀 맞은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파라다이스 현재 매수가에서 어떤 좀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안 좋지 않았거든요. 좋았거든요. 네. 3분기 실적 매출도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좋아졌는데 이게 단지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대치가 너무 커서 그래서 실망해서 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39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4분기는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무비자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명동도 가보면 뭐 한국 사람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관광객 유입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주가가 올랐었던 게 관광객이 유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9월 말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런 어떤 관광객 유입되니까 나중에 엄청 좋아지겠지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요거에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좀 오르는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아무도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중국 소비주들, 식품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호텔, 관광, 카지노 쪽, 면세 쪽 이런 것도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손절하지 마시고 이거 좀 쭉 꾸준히 가지고 가시다 보면은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V자 반등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좀 급락이 나온 것들은 좀 횡보를 오래 하면서 좀 바닥을 잡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바닥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했을 때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좀 베팅을 하면서 추가 매수를 비중 확대를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닝 쇼크보다는 좀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죠. 하락이 나왔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좀 길게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와 함께 실적 발표 전략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지금 화장품만 보더라도 실적의 급락이 나오면 이 여파가 좀 길게 이어지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 그냥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묻어놓고 기다려야 될까요? 실적이 컨센보다 막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오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동안 막 이익이 엄청 좋아질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컨센보다 마이너스 30% 나온다. 이거는 이제 정리를 빠르게 해야죠. 순발력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닥을 좀 잡아나가는 게 보이면 내년에 다음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때 좀 더 담아가도 될런지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좀 판단을 해야죠. 그런 건. 네, 일단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는데 그렇죠. 너무나도 컨센과 어긋난다면 이 종목은 좀 일단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 좋은 고배당주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였는데 취향 빼고요. 일단 네네. 많은 분들이 배당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배당주 안에서도 종목 고르는 꿀팁 좀 있을까요? 배당주 안에서 종목 고르는 꿀팁이요? 네.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KB금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많이 빠진 배당주들은 배당이 많아봐야 한 4, 5% 정도 받거든요, 보통.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사서 급락이 나왔으니까 시장이 좋아져서 반등이 나와서 만약 5% 수익이다. 그러면 굳이 배당을 받지 마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면 그게 배당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KB금융처럼 오늘 좀 조정이 나온 것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만약 내가 배당주를 사고 싶다. 구태여, 난 정말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지만 나는 배당주를 정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B금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KB금융 딱 한 종목만에 집중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첫 번째 사연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빠르게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영우 전문가님. 저는 하나오션을 보유 중인데 고점 부근이라 걱정스러워서 사연 보내봅니다. 제 하나오션 매수가는 12만 9천 원입니다. 에이펙 시기에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나올 때 좋은 재료라고 생각해서 조금 도전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이전에는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잠수함 건조로 이미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걸로 판단했거든요. 11만 원 부근에서 횡보한 기간이 길어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추세 자체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지만 21선 아래로 무너질까 봐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 외에도 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중국에 비하면 수주량도 적은 편이라고 하고요. 말이 많은데요. 그래도 북극 항로 정책도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자꾸 희망 고문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스트레스입니다. 하나오션을 조금 더 보유해도 될지, 북극 항로 관련해서도 수혜를 기대해도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짧게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오션 오늘 좋은 이야기 있었지만 밀렸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12만 9천 원이라면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좋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가시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오션은 그냥 우리나라 지금 조선 종목들이, 조선 섹터가 그냥 선박을 일개 그냥 컨선 팔고 뭐 상업용 컨테이너선 발주받아가지고 파는 그냥 선박 회사가 아니라 이제 방산입니다. 전략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군함으로서, 핵 추진 잠수함으로써 새로운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 발주량, 중국에 비하면 수주량 적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중국에서 그 마진이 안 나는 선박을 많이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주량이 좀 부족한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LNG 쪽 관련해서 선박을 그 고마진이죠. 마진이 많이 남는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오션은 LNG 쪽이 매출 비중이 8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미국에서 그 상무부 대표단이 우리 국내 조선소를 찾아와가지고 또 이제 방문했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 지금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지고 가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는데 그래도 사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더 많은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